주었습니다. 런던 방산 회의실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자정, 미국과 유럽 방산 CEO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결의했죠. 60일 내 숨통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년 후였습니다. 한국은 UAE와 57조 원을 계약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주었다던 한국이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회의실에 있던 CEO 중 3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지난 32년간 국제방산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펜타곤의 자문위원으로 15년간 일했고 이후 민간 방산 컨설팅 회사에서 17년을 보냈죠. 제가 작성한 중동방산시장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와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필독 자료였습니다. 제 예측은 시장을 움직였고 제 분석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런던 회의에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자정이었죠. 미국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 BAE 시스템즈, 탈레스 CEO들이 모였습니다. 비밀 회의였죠.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중동 진출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한 미국 CEO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UAE에서 발판을 마련하면 중동 전체로 퍼질 겁니다. 지금 막아야 합니다. 유럽 CEO가 거들었습니다. 기술 제재를 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 부품 없이는 무기를 못 만들게 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결의했습니다. 60일 내 한국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요. 여러분, 그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가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근처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가들과 함께 중동 방산 시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뉴스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웃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회의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방산시장에서요? 여러분, 중동 방산시장에 대해서라면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시장을 지켜봐왔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이란, 이라크, 그리고 UAE까지 모든 나라의 무기 구매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중동 방산시장은 특별합니다. 돈이 넘쳐나죠. 석유로 벌어들인 엄청난 부를 가진 나라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무기 구매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나눠 가졌습니다. UAE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UAE는 미국제 F-16 전투기를 구매했고 프랑스제 미라지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도 보유하고 있었죠.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도 운용 중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UAE 군사 장비의 85%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UAE가 구매한 무기의 총액은 약 300억 달러였는데 그중 90%가 서방 국가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 한국 방산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조차 없었죠.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무기는 아니었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동 시장에서 성공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작은 계약 몇 개 따내는 정도로 끝날 겁니다. 실전 경험도 없는 나라가 만든 무기를 UAE가 믿고 쓸 리 없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전 경험입니다. 그 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효과가 입증됐는가? 미국 무기는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그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프랑스 무기도 아프리카와 중동 곳곳에서 실전에 투입됐죠.
한국 무기는요?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만 배치됐을 뿐이었죠. 둘째는 기술력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는가? F-16 전투기는 40년 넘게 개량되며 진화용 검증된 무기입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유럽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죠. 한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지조차 의심했습니다. 셋째는 정치적 관계입니다. 미국과 UAE의 관계는 수십 년간 이어진 동맹 관계입니다. 무기를 산다는 건 단순한 물건 거래가 아닙니다. 안보 동맹을 맺는다는 의미죠. 미국에서 무기를 사면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요? 한반도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나라가 중동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거래 몇 건으로 끝날 거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간단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UAE 무기 수출 전망 미미하다. 저는 그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일부 중저가 무기 시스템 몇 개를 수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UAE 군의 핵심 전력을 구성하는 고가 첨단 무기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독점할 것이다. 한국의 중동 방산 진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저는 그 메모를 주요 고객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 초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이상한 뉴스 알림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K9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검색해봤죠. 한국이 만든 155mm 자주포였습니다. 자주포라는 건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자주포 정도야 뭐 팔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규모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자주포 하나에 4조 원이라고요? 저는 다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10 탄약 보급 차량도 함께 수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그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쉽게 해주지 않는 조건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의외네. 하지만 여전히 일회성 거래일 거야. 여러분,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2021년 중반이었습니다. 또다시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UAE에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한다는 내용이었죠. 천궁, 저는 또 검색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죠.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 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UAE는 이미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제 천궁을 추가로 사는 거죠? 저는 UAE 국방부 쪽에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오랜 친구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사는 겁니까? 미국 무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한국 무기를 써보셨습니까?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미국은 그런 걸 잘 안 해주잖아요. 저는 뭔가 걸렸습니다. 성능이 좋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무기를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그냥 중저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파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UAE 친구의 말은 달랐습니다. 성능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K9 자주포는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됐더군요. 폴란드, 터키, 핀란드, 호주까지 NATO 국가들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천궁 미사일은 한국이 30년 넘게 개발한 순수 국산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발사에서 100% 가까운 명중률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가 한계일 거라고요. UAE 군의 핵심은 전투기, 전차, 군함입니다. 그런 고급 무기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독점할 거라고 믿었죠. 2022년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초 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였죠. 미국, 유럽,
러시아의 대형 방산 기업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업체 부스를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신기해서요. K9 자주포 모형이 전시돼 있었고 천궁 미사일의 발사 영상이 스크린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스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UAE 군 관계자들이 한국 담당자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많다고요? 저는 한국 담당자 중 한 명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UAE와 얼마나 많은 계약을 했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억 달러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7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거의 9조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봤자 틈새 시장이야.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조금 비집고 들어간 정도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32년간 방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예측을 했고 대부분 맞았습니다. 저는 제 판단을 믿었죠. 데이터를 믿었고 경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UAE와 추가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40억 달러라고요?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크 유도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신개념 정밀 유도 무기였죠. 그리고 중거리 방공 미사일 추가 도입이었습니다. 여기에 소형 무장 정찰기까지 포함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존 계약 70억 달러 더하기 신규 계약 140억 달러는 총 21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여러분, 27조 원입니다. 이건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UAE 군의 핵심 전력을 구성하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포괄적 방산 협력을 맺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전략적 파트너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무기 몇 개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기술 개발도 함께하고 공동 생산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뭔가 엄청나게 잘못 봤구나. 저는 즉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 제대로 분석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방산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더군요.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K 흑표 전차, KF-21 전투기까지 순수 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더군요. 터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20개국 이상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도 상당했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납기를 정확히 지켰죠. 미국과 유럽 업체들은 계약하고 나서 무기가 인도되기까지 5년, 10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에서 3년 안에 인도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UAE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구나.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첨단 무기만큼은 미국이 독점할 거라고요.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최신 전차 같은 건 한국이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그 마지막 믿음마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다음에 찾아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중동 방산 시장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매 분기마다 작성하는 보고서였죠. 지난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으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지난 3년간 한국은 UAE에 27조 원어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고급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적으면서도 뭔가 찜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이 정말 거기까지만 갈까?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UAE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큰일 났어요. 한국이 K 전차를 가져왔어요. 실무를요. K 전차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최신형 전차래요. 흑표라는 이름이 붙어 있대요. 그걸 UAE 사막에서 직접 시험 주행한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성능이 어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우리가 쓰는 프랑스제 르클레르보다 좋아 보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제 르클레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그런데 한국제가 그보다 낫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 친구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큰 위기가 있었어요. K9 자주포 시험 중에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위기라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UAE 사막, 섭씨 52도였습니다. K9 자주포 최종 테스트 날이었죠. UAE 국방부 장관과 고위 관계자 50명이 모였습니다. 계약 승인을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테스트 시작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K9 두 대의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극한 온도를 견디지 못한 거였죠. UAE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요. 역시 안 되는군요. 미국 무기 담당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한국 무기는 사막용이 아니에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현실을 보셨죠? 검증된 유럽 무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국 팀은 이제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34억 달러짜리 계약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장이 놀라웠어요.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팀원들을 불러 모았죠. 20분간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UAE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4시간 주십시오. 해결하겠습니다. 모두가 코웃음 쳤습니다. 4시간 만에 냉각 시스템을 고친다고요? 불가능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비 부품을 가져왔더군요. 사막 환경을 예상하고 강화 냉각팬을 준비했던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3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UAE 군 기술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국팀을 도왔습니다. 공구를 건네주고 물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필요해요. 정확히 4시간 후였습니다. K9 자주포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힘차게 울렸죠.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시험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3시간 동안 K9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포를 쏘고 기동하고 또 쏘았죠. 52도 사막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UAE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하다니. 계약은 승인됐습니다. 34억 달러가 확정된 순간이었죠.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그때 저는 느꼈어요. 한국은 다르다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K 흑표 전차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20년 넘게 개발한 차세대 전차였습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있어서 포탄을 빠르게 쏠 수 있고 능동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사막 지형에 특화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강화돼서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싼 게 아니구나. 실제로 성능이 좋은 거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시장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바뀌면 무섭게 바뀝니다. 한 나라가 특정 무기를 채택하면 주변 국가들도 따라하죠. 그리고 그 무기가 실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면 세계 시장이 움직입니다.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선임 분석가 5명이 모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UAE 시장에서만 27조 원을 벌어갔어요. 이제 전차까지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동료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죠. 전투기는 못 만들잖아요. 군함도 못 만들고요.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중저가 시장에서 잘하는 거예요. 고급 시장은 다른 얘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전투기와 군함은 다른 차원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UAE 두바이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방산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저는 한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그렇게 많이 사는 겁니까?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미국 무기는 좋아요. 정말 좋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첫째는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요. 둘째는 시간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무기가 오기까지 7년, 8년씩 걸려요. 셋째는 제약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그 무기를 어떻게 쓸지 간섭해요. 넷째는 기술입니다. 절대 기술 이전을 안 해줘요.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미국 무기의 60%에서 70% 수준이죠. 납기가 빨라요. 2년에서 3년이면 받아요. 제약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을 이전해줘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성능은 미국 무기가 낫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제임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계 최고의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맞는 충분히 좋은 무기예요. K9 자주포는 우리 사막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요. 천국 미사일은 드론과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무기라.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UAE에 머무는 동안 또 하나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천국 미사일 실사격 시험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새벽 5시였습니다. UAE 사막 한가운데 미사일 시험장이었죠. 한국이 수출하려는 천국 미사일의 최종 실사격 시험이었습니다. 성공하면 35억 달러 계약이 확정됩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저도 참관단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미국 무기 전문가 자격으로요. 시험장에는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담당자들도 와 있었죠.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 미국 담당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임스, 이번엔 한국이 망할 겁니다. 천궁은 실전 경험이 없어요. 우리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증명됐죠. 시험 시작 2시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통제실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궁 미사일의 레이더 시스템에 오류가 발견된 겁니다. 표적 추적 정확도가 30%나 떨어졌습니다. UAE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시험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미국 담당자가 냉소했습니다. 역시 검증 안 된 무기는 이래요. 우리 패트리어트로 하시죠. 유럽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레이더 오류는 심각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오늘 시험은 불가능해요. 한국 팀에게는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시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연기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한국 팀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1시간 30분 주십시오. 문제를 찾아내겠습니다. UAE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레이더 시스템은 복잡해요. 하지만 한국 팀장은 이미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팀원 5명이 모였죠. 그들은 서로 한국말로 빠르게 대화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수천 줄의 코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UAE 기술자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한국 팀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국 팀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한국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센서 보정값 오류입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10분 만에 패치를 완성했죠. 시스템을 재부팅했습니다. 정확히 1시간 30분 후였습니다. 레이더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추적 정확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아니, 정상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최적화까지 한 겁니다. 해가 떴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로 쏘아 올라가더니 표적을 향해 날아갔죠. 그리고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2번째, 3번째 미사일도 발사됐습니다.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명중률 100%였죠. UAE 장군이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문제를 해결하다니. 미국 담당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도 입을 다물었죠. 시험이 끝나고 UAE 장관이 한국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프로입니다. 위기에서 더 빛나는군요. 계약은 그 자리에서 확정됐습니다. 35억 달러였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구나.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기가 최고니까 비싸게 팔 수 있어. 기다려도 살 거야. 기술은 절대 안 줘.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제공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기술 이전까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2023년 말이었습니다. 저는 연례방산시장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해 방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2024년에도 중동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중요한 중저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적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았죠. 하지만 뭘 더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함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과 UAE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협력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투기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저는 즉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의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였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UAE가 이 전투기 개발에 투자하고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투기라는 건 항공산업의 정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정도죠.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저는 KF-21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한국이 20년 넘게 투자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공동 개발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대요. 그래서 한국이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죠.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성능을 보니 F-16을 능가하고 F-35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4.5세대라는 표현이 딱 맞았죠. 그리고 가격이 파격적이었습니다. F-35가 대당 1200억 원 정도인데 KF-21은 700억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거의 60% 가격이네요. 여러분, 이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를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국제 F-35는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F-16을 살 수도 없죠. 중국제나 러시아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런 나라들에게 KF-21은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회의가 필요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KF-21에 대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직 양산도 안 됐잖아요. 너무 일찍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전투기는 개발하는 것과 실전 배치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정말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UAE가 관심을 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UAE가 투자하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 가질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을 곱씹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요? 3년 전만 해도 한국은 중동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지금은 27조 원어치 무기를 팔았고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어요. 한 선임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는 여전합니다. F-35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KF-21은 없죠. 그 차이는 엄청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죠. 2024년 초였습니다. 저는 서울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일정을 시작했죠.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었습니다. KAI라고 불리는 회사였죠. KF-21을 만드는 곳입니다. 공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이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죠. 저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KF-스무한 시제기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멋있었죠. 날렵한 외형에 회색 부장이 돼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엔진만 미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산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F-16보다 훨씬 좋습니다. 레이더 성능, 무장 탑재량, 기동성 모두 우수합니다. 가격은 F-35의 60% 수준이고요. 저는 시뮬레이터 시연도 봤습니다.
조종사가 가상으로 전투 비행을 하는 모습이었죠. 화면에 나오는 계기판과 레이더 화면이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네. 정말 쓸만한 전투기구나. 두 번째 방문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K9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을 만드는 곳이죠. 공장에 들어서자 엄청난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K9 자주포가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 같았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연간 1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UAE 수출분과 폴란드 수출분을 동시에 만들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폴란드요? 네, 폴란드가 1000대 넘게 주문했어요. 계약 규모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는 NATO 회원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제 무기를 1000대나 산다고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한국 무기 인기가 엄청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더 그래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무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산업시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구나. 이미 경쟁자가 됐구나.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K9 천궁, K 전차, KF-21 전투기까지 계속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의 부상과 시장 영향 분석. 저는 그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중요한 경쟁자로 분류했습니다. 더 이상 틈새 시장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적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우위는 절대적이다. 한국이 아무리 성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여러분, 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UAE 아부다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죠. UAE 국방부가 주최하는 방산협력 포럼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업체 부스가 제일 크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미국 업체들보다 컸어요. 이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 부스는 구석에 작게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행사장을 둘러보다가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UAE 국방부 장관이 한국 부스를 방문한 겁니다. 그것도 30분 넘게 머물렀죠. 미국 부스는 5분도 안 돼서 지나갔는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행사가 끝나고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에 대해 계속 얘기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우리 사막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미사일은 드론 요격 성공률이 95%가 넘어요. 아크 유도 무기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미국 무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한 UAE 장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미국은 왜 기술 이전을 안 해주나요? 우리도 우리 무기를 만들고 싶은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안보상 이유도 있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손잡는 거죠. 한국은 기술을 다 알려줘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었죠. UAE는 한국과 함께 자체 방산 능력을 키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동 국가들은 오랫동안 서방에 의존해왔습니다. 무기를 사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을 통해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주요 방산업체 임원들이 모였죠.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급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이 300% 증가했다고요. 특히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치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0대, K 전차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20조 원이 넘었죠. 호주는 K9 자주포를 채택했고 추가로 AS-21 레드백 장갑차까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도 K9 자주포 10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UAE는 이미 27조 원어치를 샀고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방산 업체 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격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무기의 60에서 70%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가격만이 아닙니다. 납기도 빠르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에요. 게다가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저는 그 회의에서 깨달았습니다. 미국도 당황하고 있구나. 한국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구나.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중동 시장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 그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바로 다음 달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UAE 사이에 마지막 위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4년 7월이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추가 계약 서명을 딱 48시간 앞둔 시점이었죠. 저는 그때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거든요. 국방부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방산 기업 대표들이 모두 모였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UAE의 계약을 막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중동 시장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UAE 정부의 압력을 넣었습니다. F-35 전투기 판매를 미끼로 한국 계약을 재고하라고 했습니다. 방산 기업 CEO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업체들의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불편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UAE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관계자였죠. 제임스, 지금 여기 난리가 났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매일 압력을 넣고 있어요. 어떤 압력인데요? F-35 판매를 미끼로 내밀었어요. 한국 계약을 취소하면 F-35를 팔겠다고요. 그리고 한국 무기에 들어가는 미국산 부품 공급을 막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계약이 취소되겠네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국왕이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이제 2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왕궁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UAE 국왕과 국방부 장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제 친구가 나중에 들려준 얘기입니다. 미국 대사가 직접 왔대요. 그는 국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전하, 한국과의 계약을 재고해 주십시오. 미국은 UAE의 오랜 동맹입니다. 우리는 최신 F-35 전투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도 해주시겠습니까? 대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고 성능의 무기를 드립니다.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납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7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UAE 국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맞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합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자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한국 무기는 미국 부품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공급을 막으면 그들은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왕이 웃었습니다. 대사님, 당신은 한국을 모르는군요.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부품 공급을 막으면 그들은 자체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더 강해질 거예요. 국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예정대로 한국과 계약합니다. 48시간 후 서명식을 진행하십시오. 미국 대사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후였습니다. 한국과 UAE는 3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기술 제재 위협도 소용없었구나. 이미 판도가 바뀌었구나.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드라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UAE 30조 원 규모 추가 방산 계약 체결.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조 원이라고요?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국과 UAE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K 전차 추가 도입,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 중고도 무인 정찰기 공동 개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
방산기술연구센터 UAE 내 설립, 합작 생산 공장 건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존 계약 27조 원 더하기 신규 계약 30조 원은 총 57조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57조 원입니다. 이건 단일 국가와의 계약으로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아니, 세계 방산 역사에서도 손에 꼽는 규모였죠. 저는 동료들에게 즉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회의를 하자고요. 1시간 후 우리는 화상으로 모였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UAE가 완전히 한국으로 갈아탄 거 아닙니까? 다른 동료가 반박했습니다. 아직 미국제 F-35 전투기는 UAE가 쓰고 있어요. 완전히 갈아탄 건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세요. 3년 전만 해도 제로였어요. 지금은 57조 원이에요. 이 속도면 3년 후엔 어떻게 되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질입니다. 이건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에요. 전략 동반자 관계예요. 공동 개발이고 합작 생산이에요. 한 선임 분석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구나. 더 이상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파트너가 되느냐의 문제였죠. 미국은 무기를 팔 뿐입니다. 기술은 안 줘요. 간섭은 많이 해요. 비싸요. 느려요. 한국은 파트너가 됩니다. 기술을 줘요. 간섭 안 해요. 저렴해요. 빨라요. 고객 입장에서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그날 오후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워싱턴 DC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지난 32년간 저는 방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최강이라고 믿었죠. 기술도 최고, 경험도 최고, 브랜드도 최고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승부했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제공했죠. 가장 비싼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걸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완전히 틀렸구나.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UAE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UAE의 합작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사막 한가운데 건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UAE 국방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UAE가 단순한 무기 구매자에서 생산자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한국이라는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 우리의 꿈을 시연하게 됐습니다. 한국 대표도 연설했습니다. UAE는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무기는 UAE의 것이자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구나. 기공식이 끝나고 저는 공장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설계도를 보니 K9 자주포 조립 라인, 천무 로켓 생산 라인, 무인기 제작 시설이 모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연구센터였습니다. 한국과 UAE 엔지니어들이 함께 차세대 무기를 개발하는 곳이었죠. 한 UAE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5년 후면 우리도 무기를 수출할 겁니다.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후면 UAE도 방산 수출국이 된다고요? 그럼 중동 시장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UAE 방산협력의 전략적 의미와 미국에 주는 시사점. 저는 그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강자가 아니다. 이미 주요 플레이어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는다. 파트너십을 만든다. 저는 그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기술 우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고객들은 더 이상 무기만 원하지 않는다. 파트너를 원한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며칠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2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국제방산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방산 시장이었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청조석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의 중동 방산 진출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거래 몇 건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2020년 3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3년 17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25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양을 늘린 게 아닙니다. 질을 바꿨습니다. 무기 판매자에서 전략 파트너로 포지셔닝을 바꿨죠. 저는 UAE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57조 원 규모의 계약, 합작 공장 건설, 공동 연구 개발 모두를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동의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유럽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최첨단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최첨단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걸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죠. 그리고 기술까지 얻고 싶어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방산 시장의 지형이 영구적으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요. 한국과 UAE의 관계는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다음 단계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과 UAE의 국가 전략 파트너십 선포식이었죠. 아부다비 왕궁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어요. 양국 정상이 직접 참석했고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귀빈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UAE 국왕이 먼저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UAE와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가 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판 게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연설했습니다. UAE는 한국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방산을 시작으로 에너지, 인프라, 첨단 기술까지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동맹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양국 정상이 계약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부다비 왕궁 대연회장이었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계약서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그 아래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 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조 원이었습니다. UAE 국왕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죠. 한국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UAE 측 관계자였어요. 그 한마디가 방아쇠가 됐습니다. 연회장이 터져나갔습니다. 우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박수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소리 지르고 누군가는 껴안았습니다. 저는 귀빈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UAE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국방부 고문이라고 했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나는 40년간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일했습니다. 항상 서방에 손 벌려야 했죠. 무기를 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기술 좀 알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릴 무시했습니다. 돈만 내는 호구로 봤어요. 그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우릴 동등하게 봤어요. 파트너로 대해줬어요. 기술을 나눠줬어요. 오늘 이 순간 나는 우리가 드디어 독립했다고 느낍니다. 무기 독립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대 앞쪽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싸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감격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였죠. 동료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UAE 어린 학생들도 참관단으로 와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다른 아이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순수한 환호였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빛이었죠. 양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태극기와 UAE 국기가 함께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UAE 국왕이 포옹했습니다. 굳은 악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포옹이었죠. 두 정상이 서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형제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죠. CNN 속보 한국과 UAE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파트너십 체결. BBC 긴급 중동 방산 지형 완전히 재편, 한국이 새 강자로. 로이터 75조 원 규모, 21세기 최대 전략 동맹 탄생. 알자지라 UAE, 한국과 손잡고 방산 자립 선언. 블룸버그 미국 유럽 방산 업계 충격, 시장 판도 급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열어봤습니다. 한국 진짜 미쳤다. 중동 시장 완전 점령했네. UAE 국왕이 한국 대통령 포옹하는 거 봤음. 저게 진짜 동맹이지. 75조 원 크크크 이제 우리나라도 방산 강국이네. 대한민국 유유 진짜 자랑스럽다. 한국 엔지니어들 무릎 꿇고 우는 거 보고 나도 울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K방산 시대다. 미국 지금 멘붕이겠네. 크크 독점 끝났어. 댓글이 초당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변국 반응도 즉각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 중. 요르단 정부 한국 방산 기업들과 협상 시작. 오만 국방장관 UAE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대사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 대표도 보였습니다. 그는 일찍 퇴장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팀원들과 UAE 관계자들이 서로 축하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 UAE 장군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장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소리였죠.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략적 동맹이었죠. 그리고 한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UAE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50년을 내다보는 협력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방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자력, 우주 개발, 인공지능까지 모든 첨단 분야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바라카 원전이 UAE에서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팝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줍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방산을 넘어섰구나. 한국과 UAE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구나. 기자회견 후 비공개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죠. 저는 UAE 국방부 차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당신도 알잖아요. 미국과 유럽은 우리를 고객으로만 봤어요. 돈을 내면 물건을 주는 관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가 와인잔을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죠.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기술도 이전해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기가 성능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임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계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 최적인 거예요. 한국 무기는 우리 사막 환경에 완벽하게 맞아요. 유지 보수도 쉽고 운용 비용도 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스펙이 아니라 솔루션이었구나.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봤죠. 2020년 가을 회의실에서 한국을 비웃던 그 순간부터요. 저는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한국을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성공할 리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4년 만에 57조 원어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그것도 단순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요. 그리고 UAE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말레이시아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마천루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2025년 초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21세기 방산시장의 새로운 강자, 대한민국. 저는 그 보고서에 지난 4년간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변화, 제가 깨달은 교훈, 그리고 제가 한 실수까지요. 보고서 서문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제임스 핸더슨이다. 32년간 국제 방산시장을 분석했다. 수많은 예측을 했고 대부분 맞았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틀렸다. 4년 전 나는 한국의 중동 진출을 과소평가했다. 작은 거래 몇 건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은 4년 만에 57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것도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나는 이제 인정한다. 한국은 21세기 방산시장의 새로운 강자다. 저는 그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무기의 60에서 70% 가격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뒤떨어지지 않죠. 둘째는 납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5년에서 10년 걸릴 때 한국은 2년에서 3년이면 인도합니다. 셋째는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기술을 공유합니다. 고객이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돕죠. 넷째는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한국은 고객의 환경과 요구에 맞춰 무기를 개조합니다. K9 자주포가 좋은 예죠. 극지방용, 사막용, 열대용으로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다섯째는 신뢰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어기지 않고 품질을 속이지 않죠. 저는 그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더 이상 최고 성능과 최고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객들은 파트너를 원한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한다. 한국은 그것을 정확히 제공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전통적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방식을 배울 것인가? 나는 한 가지 확신한다. 한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주요 고객사들과 펜타곤에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우위는 여전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제 분석을 증명할 거라고요. 여러분, 2025년 5월이었습니다. UAE가 한국산 무인 전투기를 추가 도입한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계약 규모는 15조 원이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방산협력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집트가 K 전차를 추가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이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이 정말 중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동뿐이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래요. 한국은 글로벌 방산 강국이 됐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닐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빨리 배워야 해요. 한국에게서요. 여러분, 저는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둘째는 변화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고객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넷째는 파트너십입니다. 21세기는 혼자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시대죠. 한국은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죠.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초청 연사로요. 강연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4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성공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32년 경력의 전문가였고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그래프였죠.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4년 250억 달러로 4년 만에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만 100조 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저는 UAE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57조 원 계약, 합작 공장,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국가 전략 파트너십까지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방산에서도 그랬죠. 미국이 세계 최강이었고 모두가 미국 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단순히 좋은 무기만 원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원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를요. 한국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 방산 시장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한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한국은 고객을 이해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공은 필연이었죠.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라잡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고 성능을 추구하고 한국은 최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둘 다 시장에서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방산 기업들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났죠. 제가 본 건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한한국 방산기업 CEO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이 되는 겁니다.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합니다. 좋은 성능, 합리적 가격, 빠른 납기, 기술 이전까지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전략의 결과였죠. 한국은 지난 30년간 방산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K9, K2, KF-21까지 순수 국산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고객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죠.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판매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요. 그리고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의 부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며요. 2020년 가을 그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요. 방산 시장에서 성공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5년 만에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고 변화를 배웠습니다. 고객 중심을 배웠고 파트너십을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이 됐고 이제는 방산 강국이 됐죠. 앞으로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지도 모르죠. 중동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맑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다. 방산 시장에서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문화 콘텐츠까지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건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어떤 분석을 하든 한국을 중심에 놓을 것입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됐습니다. 모방자가 아니라 혁신가가 됐습니다.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은 32년간 방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예측을 했고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나라입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32년간 저는 숫자와 데이터만 봤습니다. 기술 스펙과 가격만 따졌죠.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요. 그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막 52도에서 땀 흘리며 문제를 해결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시간 30분 만에 레이더 오류를 고치던 그 집중력이 기억납니다. 미국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의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팔았습니다. 신뢰를 팔았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약속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게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뭉클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죠. 누군가는 우릴 무시했고 누군가는 우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었고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오만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객의 말을 듣고 파트너를 존중합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다면, 작은 자부심이 됐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한국이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세계가 또 어떻게 놀랐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